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난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황금별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본인들만의 매매 비법이 담긴 차트 분석이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 등 정말 중요한 이슈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시간만 매일 함께 하셔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 이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나는 저 전문가랑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드신다면 샵 826번으로 오늘은 상한 김용덕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우선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문가님. 네,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죠? 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가운 얼굴이 또 왔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자기소개,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상한 김용덕 대표입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이데일리 또 TV에 출연을 하게 돼서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정보를 이제 제공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도 좀 되는데 아무튼 제 역량껏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 그리고 좋은 이슈 그리고 또 좋은 추천주 제공해드리면서 어려운 또 2022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힘드실 텐데 힘내실 수 있는 그런 방송 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힘든 초고난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에서 든든한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 해주실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전문가가 준비한 이슈부터 별별 이슈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6월 CPI는 10% 상승, SNS 가짜 보고서 주의보라는 헤드라인이 달려있는 이슈인데요. 가짜 인플레이션 관련한 통계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고 미국에서 노동통계국의 주의를 당부했다라는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문가님. 1시간 반 뒤면 CPI가 발표가 되는데 네.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많으면 가짜 보고서까지 나타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오늘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면은 네. CPI 발표가 공식적으로 미국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어제 이제 오전 낮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CPI 관련된 가짜 보고서가 SNS를 통해서 이제 나도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이 미국의 CPI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일 나올 게 미리 흘러나왔구나. 야, 조금 인상폭이 높을 거라고 그러더니 무려 10% 넘게 10.2%의 그 어떤 증가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증시 흐름 부분들도 그 시점에서 뭐 선물도 그렇고 급락이 또 나오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노동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문건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달에 발표했던 문건에 숫자만 바꿔놓은 이제 가짜 문건이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문건 부분들이 노출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다시 시장 흐름 부분들이 조금은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들도 좀 나왔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CPI 과연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에 오늘 CPI 수치가 또 매우 중요한, 또 연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테니까요. 잠시 후 1시간 반 뒤 어떤 지표가 나올지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들, 전문가 인사이트를 더 들어보실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샵 826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링크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별별 이슈를 만나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정리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 강의를 함께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오셨을지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우선 확인해 보시죠. 네, 별 따는 법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법. 네, 하락장이 연일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락장이라고 해서 다 손실을 보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또 수익을 분명히 내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오늘 이 부분을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시원하게 여러분들 등을 긁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부분에 앞서서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좀 전에도 이제 가짜 CPI 보고서에 대한 얘기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CPI 관련된 부분 또 국내 어떤 금리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짚어보면서 또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장세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쁘게 이제 슈팅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별이 이제 보이네요. 예, 굉장히 디자인을 잘 이쁘게 꾸며주셨고요. 이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멘트를 쳐드리면서 나왔었던 그 가짜 보고서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진짜 보고서 같죠? 예, 진짜 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고서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좀 인증 문건이 나와서 나돌아다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숫자들이 들어가 있네요. 10점이 10점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이제 폰트의 크기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나오는 숫자 크기에 비해서 좀 맞지 않는다. 굵기라든지 아니면 크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문건 부분들을 이제 가짜라고 확정을 해낸 부분이다라는 거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금 차이들이 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우선 보시면은 가짜 보고서 내용이 10.2% 증가했책인데 왜 이게 불가능한 수치냐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8.6% 증가 수치에서 한꺼번에 이게 10%가 넘기가 굉장히 CPI가 어렵습니다. 조사 부분이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수치를 좀 발표를 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까 가짜인 게 확 티가 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문건이어도.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이번에 발표될, 그러니까 오늘 9시 반에 발표될 CPI가 저번 달 발표 수치보다는 좀 상회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해줬습니다. 분명히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8.6이 아니라 8.7이나 8.8 정도의 수치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이게 또 9%의 수치로 가기도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뒷부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다 보면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 지금 예측한 7월 들어와서 이 인접 부분 시점에서 예측한 전망치가 8.8%예요. 그러니까 보통 월가 예측 수치 부분 상하방으로 0.5% 이상이 벗어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수치는 역시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수치를 보면은 1.5% 이상의 인상된 수치가 나올 거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좀 터무니없는 보고서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CPI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CPI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CPI라고 하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소비자의 이익 지표라고 이제 가격 지표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축약을 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CPI가 만들어지는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 소비자가 실제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을 지수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수치 지표는 저번 달 한 달 동안에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부분에서 지불한 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달을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낸 거고,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뭘 통계를 내느냐?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할 때 몇 가지를 갖고 하냐면은 500개 대표 품목을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훨씬 더 많아요. 상세하다는 거죠. 무려 8,000여 개의 핵심 물품 부분들을 선정해가지고 매달 이 가격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측정한 부분들의 평균 수치를 내서 이걸 소비자가 구매를 한 부분에 맞추어서 평균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각 주마다 8,000개씩을 조사를 해요. 근데 미국이 50개 주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한 주 한 주의 전체 50개 주의 조사 결과를 다 합쳐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주별 1인당 GPDP라고 해가지고 실제 1인당 실질 총소득 조건 부분들 이런 걸 맞춰가지고 감안해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한 지표가 바로 CPI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좀 복잡하고도 엄선돼서 발표된 수치인데 오차가 갑자기 저렇게 크게 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 CPI 증가 및 예측시 수준을 보여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 수준으로 나오고 2021년도까지는 문제가 크게 미국에 소비자 물가 문제가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수치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좀 증가율이 이제 평범한 수준이죠. 근데 2021년도 상반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수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수치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2월부터 이번 연도의 흐름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측 수치 부분에서 보시면은 포인트 부분들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0.5% 정도 이상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월 달 발표된 수치도 7.3 예측이었는데 7.0, 0.3 정도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7.9, 그다음 달 3월에는 7.9를 예측했는데 7.5, 그죠? 이건 좀 좋아진 거죠. 그리고 4월 달에는 8.4를 예측했는데 7.9로 나와서 역시 좀 좋아졌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5월 발표 시점부터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 발표 시점부터 예측 수준 부분이 8.1이었는데 5월 발표된 수준 부분에 대한 수치가 이제 8.5로 나오면서 인플레가 과도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연준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점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증하는 수치가 예상치보다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아까 CPI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드렸다시피 그 물가의 상승률 수치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치에 비해서도 훨씬 더 증가되는 흐름이 실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사항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측치라는 건 보통 월가 예측치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월가가 한 달 동안에 50주에서 어떤 물품이 얼마나 사용됐고 소비자가 얼마나 샀고 그래가지고 그걸 실제 국민 실소득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올지를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정확하게는. 그죠? 예측만 가능한 뿐이죠.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6월 달에 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예측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8.3 수준에 대한 예측 부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발표. 제가 좀 옆쪽으로 얘기했네요. 발표 부분들이 8.6으로 나온 거예요. 전달에도 8.1 발표했는데 8.3으로 발표돼서 문제가 됐는데 이 예측 수준에 비해서 실제 수치 부분들이 증가를 해주는 모델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월, 5월, 6월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FOMC에서 직접적으로 기본 0.25%의 어떤 금리 인상 스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0.5% 빅 스텝을 만들게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최고 수치에 대한 발표가 저번 달에 나오니까 0.75%라고 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현재 여기 보시면 이제 예측 수치가 8.3으로 나오는데 이 자료 자체가 조금 이제 날짜가 지난 자료를 제가 얘기해서 그래요. 7월로 들어오면서 예측 수치는 8.8인데 실제 발표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9시 반에 발표됐을 텐데 과연 8.8의 예상 수치가 나올지 아니면은 저번 달 수준인 8.6 정도로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8.8을 넘어가는 또 최악의 수치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왜 짚어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번 달에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저번 달 6월이 우리나라가 한 달 내내 조정이 나오는 장세였어요. 그 조정의 첫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미국의 CPI 6월 발표가 나온 그 시점부터 급락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 차에 바로 뭐가 나왔느냐 FOMC의 금리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중반 주차부터 급락이 시작되고 한 달 내내 조정을 보이는 특히 우리 증시는 3주차까지도 강력하게 밀리는 추가 하방 과대낙폭 사이클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예측 수준 부분들이 8.8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측 수준보다만 낮다면 즉 저번 달 발표 수치가 8.6이었지만 8.7이 나오더라도 또는 8.8 정도만 나오더라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 사항이 나오는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8.8 이하로 CPI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새벽 야간과 내일 새벽에 미증시는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8.8% 이상의 8.9, 9.0이라든지 그 이상의 CPI 수치가 발표되게 된다고 한다면 미증시는 급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는 시점이 마지막 주차예요. 27일 날짜 회의를 끝나고 발표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바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기본인 상태에서 슈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번 달에도 우리가 느꼈듯이 연준이 금리를 발표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CPI 발표만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 상방을 크게 이끌어가면서 그 방향으로 쭉 치고 가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야간에 발표되는 수치는 7월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수치와도 연동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9시 반에 발표될 어떤 금리가 아니죠. CPI와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걱정이 그럼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말 가짜 보고서처럼 10%는 아니어도 9%가 넘는 수준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만약에 예상 수준 이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주가는 연준에서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0.75 이상은 안 하겠구나. 기본적으로 잘하면 0.5까지로 돌릴 수도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요. 그런 예측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미국 CPI 수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채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발표하는 수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런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분석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왜 우리가 짚어보냐면은 현재 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했던 수치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치 흐름 부분들이 보이시는데, 3월 달부터 소비자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강도, 체감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이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 실제 소비자들이 자기가 느끼는 거거든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5.4%, 3%대로 올라온 게 3월 달부터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전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발표됐었던 CPI 발표 수치가 급증을 했던 수치 부분들, 그러니까 이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8%대 흐름 부분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왔었던 흐름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4월부터 그런 흐름이 나왔고, 시장 예상치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8%대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3월부터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7, 6, 5, 4, 3.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대부터 실제 발표되는 CPI 수치 부분이 급증을 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다시 한번 살펴봤었던 지표로 돌아가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부분의 증가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1, 2, 3, 4, 5, 6. 그래서 6월 달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얼마냐라는 부분이 저번 달하고 동률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4월이나 3월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아졌다. 즉 소비자가 느끼기에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한 건 아니다. 더 이상 크게 물가가 증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진짜 CPI 발표가 나오는 수치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적용을 해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약 1시간 정도 뒤에 발표가 될 실제 CPI 발표는 8.6 수준에서 8.8 수준이 돼야지 정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 수치를 비교한단 말이죠. 근데 이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증가율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9% 이상의 CPI 발표가 될 확률은 적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발표될 CPI는 우리 증시나 전 세계 증시에 독이 될 수 있는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유가입니다. 다른 많은 원자재들의 요소가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CPI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죠? 실질적으로 8천여 개의 미국 내의 대표 물품, 그 물품의 물건 가격의 변화 부분에 따라서 실제 소비자가 얼마나 그 물품을 실제 사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됐느냐를 보는 수치를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품이건 마트에 가서 사는 물품이건 어떤 물품을 따져봐도 유가를 기반으로 한 물품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부터 포함해서 비닐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런
소비료 부분에 들어가는 겉딱지 부분은 다 유류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 외에도 여러 원자재가 다른 이제 목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관련 상품 부분이나 산업군에 영향을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소비자가 가장 생필품으로 생산하는 많은 요소의 부분이 유가에 영향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수치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죠? 네, 뭐가 떴는데 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게 하나가 더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제가 뒤로 잠깐만 이걸 하고 돌릴게요. 유가를 보고 있었죠, 우리가. 자, 유가를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원유의 기본 가격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브렌트유라고 나오는 거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전쟁하고 연동되는 흐름 부분들이 됩니다. 두바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연동이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 수치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수치를 보시면 보이시죠? 유가가 최근 3개월 내 부분에서 가장 급증을 해가지고 6월 초기조에 최고조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가가 떨어져서 지금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실제 6월 달 초까지는 유가 영향을 받는 물품 가격 부분이나 이런 CPI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재료 요소가 고가 영향을 받았지만 그 뒤로 지속적으로 유가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물건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CPI 발표 수치의 증가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7월 들어와서도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현상 부분들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뿐만 아니라 두바이유도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또 브렌트유도 100달러를 이제 깨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자재의 가장 원탑이라고 볼 수 있는 원유 부분 측면에서 유류 부분 측면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앞으로 나오게 될 CPI 수치 부분이나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물가 수치에서도 원재료 부담감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수치가 높아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가격이 떨어질 수만 있다면 이런 물가 지수는 그냥 가만히 금리 인상 안 하고 내비둬도 자동적으로 수치가 다운되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원자재가 올랐는지 여부를 이 방송에서 현재 시점 다뤄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원자재의 상승이 물가 지수를 업시키는 요인이 됐다라는 거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원유 부분, 다른 걸 다 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보진 않을게요. 그런 부분으로 다운이 되고 있다면 여기 보시면은 휘발유 값하고 경유값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동차 모시는 우리 많은 가장분들 상당히 지금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조금씩 다운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듯이 실제 체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CP, 미국의 CPI처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체감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CPI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이제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오늘 기왕에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인상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무려 0.5% 인상을 해줬습니다. 기본 인상인 0.25% 인상하다가 빅스텝으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나라의 문제가 상당히 많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물망청으로 이어져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 금리 격차가 크게 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금리 인상을 먼저 차근차근 시켜왔기 때문에 금리 수치 부분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더 높은 상태였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 금리 역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금리 역전이 나왔을 때 무역구조상이라든지 실제 거래 부분을 하는 금융권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진행을 시작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CPI 수치가 얼마가 나오건 간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달은 0.75를 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9 이상 또는 10에 가까운 CPI 수치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슈퍼 자이언트 스텝인 1%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기본적인 범위에서의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 CPI 발표 수치는 0.75% 인상 부분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벌써 여기서 0.75만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인상되는 수치가 2.5%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국내 오늘 올린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금리 수준은 미국 금리와 비슷한 수준을 맞추면서 올리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도 격차가 나는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빅스텝 인상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우리가 국채 문제를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자, 미국 국채가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다 하는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국채 금리의 역전이 나왔고 또 미국의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기본적으로 미국의 또 물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국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채라고 하는 건 안전자산이에요. 그 나라의 채권, 나라의 신용도를 보증으로 한 안전자산에 기본적으로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 이자율은 가격하고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은 어때요? 이자율이 낮죠?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율이 높아요. 그죠? 네, 그 이유는 뭡니까? 1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안정적인 금융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위주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2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된다. 이래서 탈락한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자율을 높게 받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신용도가 1금융권 대상자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부채 부실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를 못 갚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치 부분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율을 더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국채 부분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설명하면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장기채가 있고 단기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채에 비해서 단기채 이자율이 무조건 높게 돼 있는 거고 장기채 이자율이 원래 낮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채하고 회사채를 비교할 때 나라 채권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회사 채권은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국채 가격이 높고 이자율이 낮겠고 회사채는 가격이 낮고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채권에 비해서 장기적인 채권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안정성을 바라보면서 가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 안정적으로 본다는 기준에서 이자율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 물론 안정적이지만 나는 2년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단기채는 장기채보다 이자율이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역전 현상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안정적인 부분보다는 미국이 안전자산이지만 불안정하다라는 인식 부분들이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문제화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국채 연전에 대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수익률이 지금 올라가는 게 문제죠.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지금 2년도 안정적이고 10년도 안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럼 국채 수익률이 왜 올라갈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의 물가 부분 문제에 인플레가 가속화되면서 이후에 디플레로 전환되는 문제화되는 현상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높아질수록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예요. 안전자산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 시장에서 국채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안전자산에 대한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될수록 디플레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안전자산보단 자동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선호 현상이 강한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원인 저런 원인을 다 따져봐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국채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국채 이자율이 최고조를 찍었었을 당시가 보시면은 6월 초 유가가 최고조를 찍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국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채권 시장의 매매는 거의 파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생 매매의 주체 동향이 다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다. 즉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2년물, 자 2년물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볼 수 있는데 이 수치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은 6월 초 동일한 시점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다운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금리의 안정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될 CPI에 대한 문제 부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문제 없는 수준의 CPI가 발표됐다면 오히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이 인식될 수 있고 반등에 대한 기대 흐름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메인 내용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특정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아무리 CPI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현금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금리 인상은 계속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이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하방으로 조금씩은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보유하는 습관을 가져야 차후에 투자를 통해서 바닥권에서 신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이길 수 있는 재료, 이길 수 있는 재료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료가 된다고 한다면 상장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M&A급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재료, 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매각 이슈를 내재하고 있는 재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특급 재료가 부각이 될 때 주가가 급등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상장발 이슈와 그리고 매각 이슈, 그리고 M&A 이슈를 보유한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놓고 손실을 봐도 걱정을 내가 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추세 매매상으로는 반드시 이런 특급 재료를 가진 종목들을 찾아서 베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이 뭐다?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 해가지고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이왕이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예측으로 좋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베팅을 한다면 실적 발표 근접 타임에서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마라.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반대 매매가 많이 터져서 개인 투자자가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무리한 투자, 신용 매매라든지 미수라든지 스탁론이라든지 자기 현금을 벗어나는 매매, 내게 손실이라고 물타기 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무리한 매매를 한다면 결국 하락장에서는 내 계좌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 잊지 않고 이 네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신다면 하락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가능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 어떤 분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고 이런 실적이나 이런 애들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 및 추가적인 방송이 끝나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이슈 업종 그리고 추가적인 특급 무료 추천주 부분까지 제공해드리는 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이 강의에 이은 추가적인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CPI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들으셨고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4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요인만 꼭 기억을 하신다면 이번 힘든 시장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길 수 있는 시장 투자 전략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네, 우리 전문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무료 방송도 열려 있는데요. 참여 방법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조금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이 뜨고요. 그 아래에는 방송 보기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방송 직후 밤 9시부터 현재 시장의 최적의 매매법을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또 이곳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 강의는 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황금별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따끈따끈한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예. 네,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해드렸어요. 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뭐 현금을 갖고 있어라, 무리한 투자하지 마라. 4번째. 그다음에 2번째는 뭐 상장 발이슈 이런 거였는데 3번째 얘기하는 게 실적과 관련된 애를 공략하면 현재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 실적주 중에서도 최고봉에 해당하는 종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BJ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하는 업체예요. 우리나라 1세대 관련 방송 콘텐츠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 유튜브가 핫하잖아요. 유튜버가 핫한데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부터 이 BJ 인터넷 방송, BJ라든지 이런 방송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회사에 해당을 합니다. 유튜브가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잠식해 있는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TV의 또 독특한 개성 있는 그런 어떤 내용 부분들 때문에 아프리카 TV 매니아분들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은 시청들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법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약 82,400원 정도에서 주가 자체가 쌍바닥을 잡고 있는 게 확인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4% 정도의 반등 흐름 부분들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다운이 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월봉이 아직 보이지 않네요. 월봉 60월선까지 지금 다운이 돼 있는 상태예요. 주가 자체가 뭐 15만 원, 16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었던 상태 부분에서 주가 다운 부분들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월봉 자체에 대한 흐름이 기본적으로 60월선까지 내려갔다고 한다면 주선상으로도 주선 지지를 받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달 중반부 넘어서 말 정도 부분에 가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해주게 되는데 실적 발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내일 뭐 시가 기준 범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 직전 5월 저점이죠. 저 지수가 이제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CPI 부담감이나 또 금리 인상 부담감을 해소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7월하고 8월 부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실적 시즌과 동반된다면 충분히 20% 수준의 이상의 반등도 가능할 수 있어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 순저가는 직전 저점이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 7만 한 6천 원 정도 선, 그 정도 수준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7만 6천 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직전 저점인 7만 6,800원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첫 번째 황금별 종목으로는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 시장의 조정과 함께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62평선 지지 차트상 과대 낙폭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가량의 상승폭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6천 원이나 7만 6,8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더 많은 매매 기법이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잠시 후 9시면 무료 방송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도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샵 826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더 많은 소통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잠시 후면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네, 방송에 꼭 아마 오셔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강의에서도 뉘앙스를 좀 드렸지만 이 방송에서 공개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적과 기반으로 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무료 방송 참여한 분들 기준으로는 최고 등급 이슈인 매각 이슈와 연동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믿고 보는 거죠. 터지기만 하면 상한가 나올 수 있는 매각 이슈와 연동되고 있는 종목을 특별무료 추천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잡으러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정확한 업종을 제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방송 꼭 참여하셔서 하반기에 내가 일 찾는 투자하고 싶다면 시간 내셔서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4가지를 공개를 해드렸죠. 그중에 하나였던 이 매각 이슈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슈팅스탁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